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캐나다에 이어 유럽에서도 미국산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입품들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시작돼 자동차 가격과 주택 건축비 등이 오르게 될 것이란 예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비자와 워크퍼밋,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 한 해 발급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홍역 환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인구가 동부와 남부 지역은 증가하고 서부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해 보이콧 USA, 미국산 불매 운동이 캐나다에 이어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수입업계들에 이어 수출업계에서도 수출입 급감으로 치명타를 맞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성국이나 라이벌, 동맹이나 친구도 가리지 않는 트럼프 관세 압박과 미국 우선주의 등이 미국산 불매운동 보이콧 USA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And frankly, the way that gets solved is Canada should honestly become our 51st state. We wouldn't have a northern border problem. We wouldn't have a tariff problem. And if you choose, we welcome you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and even international security. 남북의 두 이웃이자 최대 교역국들 중에서 유난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치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미국산 불매운동, 반미 감정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최대 도시들이 있는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지사는 캐나다는 팔려고 내놓지 않았다는 문구에 모자를 쓰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When they attack our country, when they attack our people, when they attack the jobs of the hard-working Canadians, you can't sit back and say, keep attacking. You have to hit back with every single tool we have.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함께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며 자존심까지 긁고 있는 데 대해 반발해 맞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류통제위원회는 각 매장의 선반에서 미국산 주류를 완전 치워버렸습니다. 미국 방문객들의 1위는 캐나다로 지난해 2,040만 명이나 왔는데 올해는 10%인 200만 명이나 줄어들어 21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관련업계 일자리를 14,000개 없어질 것으로 전미여행협회가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운영하는 구글에서 보이콧 USA를 일주일간 검색한 숫자를 집계한 결과 유럽에서 룩셈부르크가 1위, 덴마크가 2위, 프랑스가 3위, 스웨덴이 4위였고 캐나다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역시 미국의 플랫폼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각국에서 미국산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자치령 영토인 그린란드를 팔라고 자주 언급하자 덴마크에서 반미 감정, 보이콧 USA, 미국산 불매운동이 불붙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미국산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7만 6천 명이나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후 스웨덴에서도 보이콧 USA 페이스북 페이지에 8만 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러 개의 미국산 불매운동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 한 해 3조 8,300억 달러를 수입했고 3조 500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3조 달러어치 이상의 수입품에 보통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고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전제품, 의류신발, 농산물, 주류 등 광범위한 품목의 수입관세 부과로 미국의 수입업계가 관세만큼 가격을 올리면 미국 소비자들부터 외면받을 게 분명하고 결국은 소비자 구매 급감으로 수입도 대폭 줄여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유와 가스, 자동차, 각종 기계 장비에서 농산물과 인스턴트 음식 등 소비재까지 수출업계가 맞법을 당해 수출이 급감할 수 있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장기적으로는 관세 수입을 늘리는 대신 무역 적자를 줄이고 외국계를 포함하는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해서 일대 변혁을 이룰 수도 있으나 지금 당장 가격 급등으로 소비 지출을 급감시켜야 하는 미국민들의 고통과
경기 침체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수입품들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시작돼 자동차 가격과 주택 건축비 등이 오르게 될 것이란 경고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수입 자동차 가격이 오르게 되고 세탁기와 에어컨 등 가전제품 가격도 인상되며 새집 건축비는 $10,000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새벽 0시 1분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4월 2일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고 한 달 연기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도 단행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한 국가들은 캐나다가 $200억 어치의 미국산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연합은 4월 1일과 중순 등 두 차례에 걸쳐 $280억 미국산에 대해 역시 보복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샴페인 등 유럽 지역 모든 주류에 대해 250%의 보복 관세를 경고해 맞보복으로 대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입업자들은 물론 수출업자들이 치명타를 맞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 브라질,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철강 제품의 25%의 관세 부과로 자동차 제조 단가가 한 대당 $400 더 들어가게 됐지만 자동차의 25%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 내 수입 자동차 가격은 급등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은 수개월 후부터 저가이면 $4,000, 고가이면 $12,200나 급등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관세 없는 미국산이나 미국에서 조립한 한국과 일본차 등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나 유럽차들이 큰 타격을 입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위축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강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창문틀, 문틀, 못 등 건축용품들과 캐나다산 목재 등 자재값이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홈빌더 협회는 3월 13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에 이어 4월 2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새집을 한 채 짓는데 $10,000 더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집 건축비가 급등하면 분양 가격이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값의 급등은 새봄과 여름 성수기에도 얼어붙어 있는 미국 주택시장의 해빙을 더 늦추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주로 제작되는 세탁기와 드라이어기, 식기세척기, 음식물 파쇄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들의 가격은 중국산에 대한 관세에다가 이번에 추가 관세로 광범위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등 음료수 회사들은 알루미늄 깡통 대신에 플라스틱 병으로 대거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비자와 워크퍼밋,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 해 발급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1기 임기 말에 국장 대리를 지냈고 강경 이민 정책을 담은 프로젝트 2025의 저자 중 한 명인 조셉 애들러 전 국장 대행이 초대 이민 서비스 국장으로 지명돼 까다로운 심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명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사상 최대 불법 테러자 체포 추방 작전과 함께 국경 봉쇄, 엄격한 이민 수속 심사 강화도 병행하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의 첫 USCIS에서 이민 서비스국 국장에 1기 임기 말 국장 대행을 지냈던 조셉 애들러 전 대행을 지명했습니다. 조셉 애들러 이민 서비스국장 지명자가 1기 임기 말 추진했던 정책과 보수강경 정책 대안들을 담은 프로젝트 2025의 이민정책편을 조술한 장본이라는 점에서 이민심사가 한층 까다롭게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셉 애들러 새 USCIS 국장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아 취임하면 미국 비자 가운데 페티션 청원이 필요한 취업비자 그리고 각종 워크퍼밋 카드, 영주권까지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하면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RFE 보충 서류 요구를 발송해 수개월 지연시키고 기각률도 높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지문 채취와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이민 신청서를 승인 또는 기각하기에 앞서 FTNS 사기 방지 시스템을 거치도록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DNS는 사기 방지와 국가안보심사 시스템으로 이민 신청서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사기 결혼, 앞뒤가 맞지 않는 허위 진술, 가짜 경력증명서 등을 걸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엄청난 이민 신청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다며 특정 분야의 적체가 과도한 수준으로 지정되면 해당 분야 이민 신청서 접수를 아예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셉 에들로 이민서비스국장 지명자가 저자로 참여한 프로젝트 2025의 이민정책에서는 이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를 대기하고 있는 한인들은 2023년 11월 현재 9,500명인 것으로 국무부 연례 비자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너무 오래 걸려 한국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90%나 미국에 와서 취업비자 또는 유학생 비자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며 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기 정부가 일기 때보다 이민과 비자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시행하게 되면 한 해 발급하는 그린카드 영주권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영주권 발급 숫자를 보면 2018년에는 109만 6,600여 명에서 2019년에는 103만 2천 명으로 줄더니 팬데믹 여파가 절반은 반영된 2020년에는 70만 7,400명으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인 2022년에는 101만 8,400여 명, 2023년에는 117만 3천여 명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홍역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 이어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홍역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접종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 연구를 추진키로 해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연구는 백신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홍역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홍역에 감염된 사람이 입국하면서 보건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하워드 카운티 주민 한 명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고 덜레스 국제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전염성이 높은 홍역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5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9시 사이에 덜레스 국제공항 터미널 A에 있었거나 수화물을 찾는 곳에 있었다면 잠재적으로 노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버긴 카운티에서도 홍역 3건이 발생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주민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홍역 판정을 받았고 밀접 접촉자 2명에게 홍역을 퍼뜨렸습니다. 뉴욕에서도 2건의 홍역 사례가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주는 홍역 감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2025년 2달 동안 159건의 확진과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 초 사이에 텍사스와 뉴멕시코에서는 150건 이상의 홍역 확진 사례가 보고됐고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이 해롭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며 부모들의 백신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접종률 하락이 홍역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홍역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과 함께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 나타납니다. 홍역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접종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겠다는 대규모 연구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연구가 진행된다는 것만으로도 백신과 자폐증 사이에 뭔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는 홍역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만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홍의진입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인구가 워싱턴 DC와 애틀란타, 달라스 등 동부와 남부 지역은 증가하고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는 감소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뉴욕시는 0.3%, 로스앤젤레스는 1.9%, 샌프란시스코는 2.1% 줄었으나 워싱턴 DC는 2.8%, 애틀란타는 4.7%, 달라스는 8.8%, 어스틴은 10.9%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 메트로 지역이 대부분 인구가 늘고 있지만 한인들이 몰려 살고 있는 최대 도시들에서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 센서스가 발표한 대도시 메트로 지역의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대부분의 대도시 메트로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 팬데믹 여파에서 완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난 메트로 지역은 이민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북버지니아, 수도권 메릴랜드를 포함하는 메트로 지역의 인구는 2.8% 증가했습니다. 볼티모어 메트로는 285만 명에서 286만 명으로 0.4% 소폭 늘어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메트로는 624만 명에서 633만 명으로 1.4% 증가했습니다. 보스턴 메트로 인구는 493만 명에서 503만 명으로 1.9% 늘어났습니다. 애틀란타는 612만 명에서 641만 명으로 4.7% 증가했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는 268만 명에서 294만 명으로 9.7%나 급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은 267만 명에서 288만 명으로 8.1% 늘어났고 랄리는 142만 명에서 156만 명으로 10.2% 대폭 증가했습니다. 텍사스 달라스 메트로는 767만 명에서 834만 명으로 8.8%, 휴스턴은 717만 명에서 780만 명으로 8.7%, 어스틴은 230만 명에서 255만 명으로 가장 많은 10.9% 증가했습니다. 서부에서 시애틀은 403만 명에서 415만 명으로 2.9% 증가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는 488만 명에서 519만 명으로 6.4% 늘어났습니다. 네바다 라스베가스는 228만 명에서 240만 명으로 5.4% 증가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는 297만 명에서 305만 명으로 2.8%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동부 지역에선 보기 드물게 미국 최대 도시 뉴욕시는 1999만 명에서 1994만 명으로 0.3% 감소했습니다. 미국 제2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메트로 지역의 인구는 1318만 명에서 1293만 명으로 1.9% 줄어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475만 명에서 465만 명으로 2.1%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